네, 첫 발표를 맡은 호수대학교 이건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제 제목은 이제 그 NIR 분석을 통한 국의 루루CF 산정 및 관리 동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어떻게 좀 발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루루CF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최근에 주로 이제 국외 사례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이제 발표돼서 이제 통과가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로드맵에서 가지고 있던 목표보다도 이제 흡수원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아주 많이 강화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차원에서 어떤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 여기 이제 저희가 특히 오늘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저희가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따르면 이제 정주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주지를 이제 기후변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산정하는 분야들이 쭉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루루CF는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정주지 부분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5번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건물이나 교통, 자동차 같은 것들에 의한 소비는 대부분 이제 에너지에 포함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주지라 함은 도시라고 말을 하지만, 도시 안에서 피복이라든가 도시 식생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건축물, 교통 이런 것들, 기타 이제 도시에서의 대부분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은 여기 에너지 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실가스 관련된 이론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체크를 하고 넘어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이라 함은 활동량과 배출 개수의 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활동량을 이제 구축하는, 배출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수준에 따라서 뭐 티어 1부터 티어 4까지 구분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티어 1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이제 IPCC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배출 개수를 쓰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티어 2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가 이제 그 지역에서 개발된 배출 개수를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티어 1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의 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티어 3는 이제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추정하는 모델을 그 나라에서 또는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 나라나 그 지역에 맞춰 수정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티어 4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실제 측정 기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티어 1부터 3는 거의 대부분 이제 추정이라는 컨셉, 말 그대로 이제 정확한 배출량을 추정하는 컨셉이 크고, 티어 4는 말 그대로 모든 이제 연소 장치나 배출구에다가 그 측정기를 달아서 연속자동 측정을 하는 수준이고, 사실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최대 IPCC는 티어 3 수준까지, 물론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티어 3까지를 보통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굳이 뭐 더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 밑에 제가 수송 부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보통 이제 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직접 그 지역에서 배출되느냐, 뭐 간접적으로 배출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긴 합니다만, 저희 이제 정주지 부분에서 특히 루루CF에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활동 자료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1, 2, 3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 그대로 국가 통계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 활동 DB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어프로치 1. 첫 번째 접근 방법이라 하고요. 가장 오픈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면적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루루CF에서는 예를 들어 원래 산림지였다가 정주지로 변환됐다든가, 또는 정주지였다가 산림지로 변환되었다든가 하는 피복의 변화, 그 토지 이용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어프로치 1은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통계의 총 면적값만 이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준이고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2는 그 이제 면적을 산출해서 토지 이용 간의 면적 변화의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공간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못한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중간 정도 되는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3는 말 그대로 원격 탐사라든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상세한 공간 자료를 구축했고 당연히 어떤 토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제 매트릭스 차원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여기가 아주 공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당연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 모두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NIR 보고서를 내고 있는 많은 국가들도 요 어프로치 3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고 보통 2와 3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섞어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렇게 2, 3를 좀 섞어가는 이런 형국이 될 텐데요. 구체적인 얘기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어프로치 3가 또 역시 접근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기법과 월투월 기법으로 나눠지는데 샘플링은 말 그대로 이제 단어 그대로 표본지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표본지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월투월은 이제 전국 또는 뭐 전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공간 단위에 대해서 토지 이용 면적을 추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뭐 월투월이 이상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선진국들에서도 샘플링과 월투월을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요 밑에 좀 보시는 요게 이제 토지 이용 변화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산림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토지 정주지까지 쭉 있고요. 똑같은 셀이 또 이쪽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전해에 비해서 또는 그 해에 어떤 면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축하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기준 연도인 뭐 1990년, 그리고 이제 일본 것을 가져가는데요. 기준 연도인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매트릭스를 쭉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표 한두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요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DB가 투입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 나라 또는 이 지역이 현재 어떤 토지 이용 변화를 겪었고 그래서 실제로 루르시에프 부분에서 흡수원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흡수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배출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산정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루르시에프에서의 온실가스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걸 정리를 해드렸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기후변화 체제에 들어와서 지금 실제로 기존에는 대상국들이 아닌 국가들도 이제는 자발적인 조치를 좀 이제 제시하고 점검을 해야 돼서 우리도 역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실제로 여기 말씀 현재 2006 IPC 지침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도 현재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만 아직은 미적용 상태고 이제 저희 특히 루르시에프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현재 상태로 여기 지금 우리가 냈던 보고서에 보시면 정주지 부분이 이렇게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빨리 채워 나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담당한 기관이 국토교통부이고 이걸 이제 산정을 책임진 기관이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빨리 산정을 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 현재 급선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앞에 첫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현재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실가스 산정도 필요합니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떤 도시라든가 정주지 차원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타 분야에서는 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표에서 이미 산정을 좀 하고 있고 특히 뭐 산림 쪽에서는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 접근 방법을 보도화 어프로치 1에서 어프로치 2로 보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어 1에서 티어 2 심지어 티어 2에서 티어 3까지 넘어갈 정도로 좀 활발하게 선정을 해서 그래도 가장 루르시에프 분야 중에서는 산림지 분야가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 이제 농경지와 초지, 습지는 아직은 이제 산림지만큼은 빠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희 정주지보다는 좀 한 발 앞서서 좀 빠르게 산정을 좀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 그 수준이 높지 않아서 티어 1이라든가 어프로치 1이라든가 또는 티어 2를 이제 좀 나아가려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관련돼서 이제 어떤 연구들이 지금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주지는 똑같이 나무가 자라는 것은 뭐 산림지와 똑같습니다만 정주지라는 말 그대로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도시 수목 전환 계수라고 해서 똑같이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보지 않고 보통 0.8을 곱해서 낮은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연구 결과,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를 좀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차용해서 우리도 이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가능하다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의 상황은 미국 도시보다도 사실 산림이 자라기에 좀 더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0.8이라는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배출 개수라든가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 중이고 외국은 우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런 배출 개수를 다 산정하고 특히 도시 내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좀 조사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거고요. 특히 이제 좀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연구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주지 안에는 다양한 수목 형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 공원이고요. 또 다른 게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 그리고 뭐 하천면에 있는 녹지라든가 주거지에 있는 녹지라든가 또는 이제 뭐 학교 숲 또는 뭐 이제 과수원이나 뭐 매립지 이렇게 해서 사실 수목이 아주 풍성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 수목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산정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유형을 좀 구분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이제 산정을 해서 빨리 보고서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산정하는 이 유형이라든가 산정 체계가 도시를 관리하는 체계, 즉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를 갖고 나가는 체계와 일치를 시켜야 당장 뭐 산정만 보고 달릴 게 아니라 산정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관리해서 정말 지금 당장 뭐 산정했더니 뭐 배출 흡수가 아니라 배출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사실 배출로 계산되는 정주지 부분은 아주 많기 때문에 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우리가 배출이 아니라 흡수원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연구된 그 배출 개수라든가 탄소 흡수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했을 때 이제 당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기후 체제 출범과 함께 국가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루르시에프의 정주지 부분에 NIL 보고서 상에 이제 그걸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서 담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담고자 해서 활동 자료들을 이제 막 모으고 많은 DB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DB들 간에도 불일치도가 상당히 높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20년 전 자료와 비교를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20년 전 자료를 풍성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어렵고 이런 DB적 한계를 어떻게 좀 돌파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산정 체계도 더욱더 정밀하게 도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출했던 NIR 보고서들 이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먼저 현재 이제 우리가 당면한 부분은 요 최근에 발표된 인벤토리 방문 가이드라인 2019 개정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다행히 이제 여기 루르시에프 부분이 많이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배출 개수가 좀 조정됐거나 그리고 기존에 이제 했던 것들을 좀 더 상세화하는 정도 수준인데 다만 이제 아까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요한 것은 요 구절,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는 정주지에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뭐 정주지가 아니면 산림지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냥 구분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더 관리 주체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공원이나 잔디밭, 농지 같은 경우 기존의 정주지로 구분했었습니다만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림지로 넘길 수도 있고 거꾸로 산림지로 구분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고 관리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부서라면 그 주체로 넘어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IR에서 이제 주로 기후 대상과 안엑스 1의 해당 국가들에 대한 리스트는 그리고 다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2016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주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기존의 정주지보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교목, 건목, 초복률을 구분하고 세부적인 하위복률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탄소 저장고별로 바이오매스라든가 고사유기물, 토양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바이오매스 산정하기 어려운데 이것들까지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셋 중에 하나만 산정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바이오매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고사유기물이라든가 토양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 개수나 이런 부분은 좀 나눠드린 자료를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맨 앞에도 지금 소개해드린다면 좀 잘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프로치 2와 3를 좀 복합적으로 구축해서 이제 토지 이용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루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온실가스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토지 피복도를 구축하고 특히 이제 수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점을 선정을 합니다. 1256개 정도, 한 4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 1256개 정도의 샘플 구역을 설정해서 이것을 이제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이제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정주진 전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필요성을 좀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더블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샘플링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좀 진행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스텝별로 다섯 단계 스텝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미래 예측도까지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말 그대로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정주지 차원에서 어떤 식의 이제 온실가스 흡수량과 배출량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좀 분석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은 이제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다양한 이제 원격 탐사 자료를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또 영국도 CS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리사이드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CS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약 한 500여 군데의 전 국토에 대해서 지점을 설정하고 여기에는 이제 뉴질랜드와 좀 다른 거는 뉴질랜드는 주로 산림에 대해서만 샘플링 구역을 설정합니다만 영국은 상관없이 심지어 정주지도 포함이 됩니다. 정주지도 포함시켜서 CS 구역을 500여 군데를 잡아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에다가 샘플링 조사를 하고 이 591곳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1km by 1km 정도 사이즈여서 현장 조사도 하고 토지 피복 조사도 하고 아주 다양한 기후 조사라든가 다양한 조사들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용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사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 체계를 꾸리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흥미로운 거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정주진의 녹지를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라든가 도로녹지, 항만녹지, 하수처리시설 외부에 있는 녹지, 녹화시설 정비계획이 인정되는 곳의 녹지, 그리고 하천이라든가 사방에 있는 녹지, 그리고 관청시설 외부에 있는 녹지, 공공임대주택지에 있는 녹지 이런 식으로 도시녹지를 이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해놓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관리라든가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 평가단이라고 해서 한 3,000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공간 구획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산림지 피복을 이제 플롯에 대해서 계속 구축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역시 다른 나라와는 좀 유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고유의 모델을 개발해서 선정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뭐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센츄리 모델 같은 것도 있고요. 더 잘 알려져 있는 여기 좀 빠졌습니다만 여기 있으면 아이트리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모델을 만들고 그런 것들 이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도 녹지 유형을 아까 이제 일본처럼 어떤 이제 공간 단위에 따라서 유형화한 건 아닙니다만 산림지의 어떤 풍성함 정도라든가 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7단계로 산림을 유형화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위스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례인데 이게 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토지이용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거 아까 맨 앞에 서두에 잠깐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토지 이용입니다. 토지 이용이 좀 축으로 가고 Y축으로 이제 토지 피복이 가고요. 이것들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만들고 그 유형별로 이제 토지 이용을 관리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토지 이용 같은 경우는 뭐 그 정주지 보시면 뭐 산업 및 상업지역, 주거지역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 면적이 얼마나 넓고 밀도가 높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공공건축물 지역, 뭐 농업건축물 지역, 도로, 주차장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토지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이쪽에 놓고 이쪽에 이제 토지 피복을 위치시켜서 둘의 이제 조합에 따라서 이것들을 만들고 각각의 면적을 선정하고 관리까지 한다는 점에서 사실 매우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좀 정리를 좀 드리자면 뭐 이거는 사실 형식적인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산정을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산정을 과연 어떻게 모니터링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체계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주고요. 특히 이제 사례들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실제로 단순히 DB를 구축해서 산정하는 것을 넘어서 주요 표본지를 설정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이 아이트리처럼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에게 친숙한 그런 형태로 좀 개방되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스위스 사례라든가 일본 사례처럼 조금 더 도시 공간을 녹지와 도시의 관계 속에서 공간 유형을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선정을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도시계획 체계에도 담아낼 수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정도로 좀 전체적으로 NIR 보고서라든가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